나이를 생각하게 되는 이제 몸 관리를 생각하게 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양고입니다.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. 자, 오늘의 주제 뭐냐면은 20대 남자가 첫 차를 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, 20대 첫 차 면허 따면 갖고 싶고 너무나도 타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, 이거는 진짜 우리 20대 첫 차 사는 분들한테 꼰대 형이 말하는 충언이라고 보면 됩니다. 제 얘기를 조금 가미도 하고요,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제 주변인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, 20대 첫 차 살 때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냐면요, 면허를 따요. 면허 땄으니까 당연히 나 바로 이제 운전할 수 있어, 나 이제 어른이야,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. 그러면 부모님한테 차 빌려달라고 하면 차도 안 빌려줘. 안돼, 넌 아직 안돼, 위험해 그러신 부모님들도 거의 대다수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, 알바를 합니다. 죽어라 알바를 하고요, 그거를 렌트카로 빌립니다. 전 연령 렌트카도 있고, 저 때는 이제 소카가 없었기 때문에 전 연령 렌트카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거 타고서 죽어라 타고라 다닙니다.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타고 다녀요.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그거 타고 가고, 애인 데리고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러고 싶거든요.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생각이 듭니다. 매일매일 렌트카비로 나갔고 차라리 자동차 하나 사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살, 21, 22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 쫄라봐요. 일단 쫄라보고 당연히 입구 컷 당하거든요. 그러면은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취직해서 좋은 차 사야지, 그 생각으로 이제 접근합니다. 그래서 전역을 하고 취업을 준비를 해요. 이때 키포인트는 여기서 당장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. 남들 주변에서 다 취업하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데 취준생 생활이 거의 1, 2년 됐다 이러면은 차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. 어떻게 해서든 빨리 취업해서 좋은 직장, 번듯한 직장 다녀야지 취업 준비하다가 정말로 딱 취업이 됐습니다. 이때부터 다시 중요한 게 차 생각이 납니다.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연봉이 얼마니까는 할부를 쓰면은 한 달에 이만큼만 내 월급의 할부값으로 나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할부 조회를 먼저 합니다. 근데 아셔야 될 게, 우리 20대 사회초년생분들,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요 신용 등급이 기본이 생깁니다. 등급으로 환산했을 때 5등급이거든요. 5등급부터 시작인데, 이 5등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중간 기본입니다. 점수로 따지면 이제 700점인가 그럴 거예요, 제가 알기로는. 그러면 조회를 하잖아요. 할부가 안 나와요. 취업은 했지만은 4대 보험 든 것도 없고 월급 받은 것도 없고 신용카드도 안 쓰는데, 캐피탈에서 보는 게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줘? 쉽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이 나죠. 뭐 선수금액이 잡힐 수도 있고, 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높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요.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월 불입금을 계산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차가 잠깐만 5, 600, 700밖에 안 되네. 금리 이 높은 거를 자각을 합니다. 내가 이게 높은 건가? 좋은 건가? 이 정도면 뭐 월 불입금으로 계산하면 괜찮은데,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카푸어의 인생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. 또는 안 되니까는 부모님 찬스를 써요. 엄마 앞으로 할부 좀 해주세요.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낼게요.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사긴 하는데,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. 부모님께서 야 네가 뭐 벌써부터 차가 필요해, 지금 차 사기엔 아직 일러,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도 하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반감 아닌 반감이 듭니다. 결국 할부도 안 나와. 그럼 나는 차는 사고 싶어.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를 손에 대냐? 대부업적으로 할부를 알아보실 겁니다. 흔히 말하는 이제 저축은행, 그 다음에 러시앤캐시, 대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머니 따지면은 여기 이제 4금융권이라고 하는데, 여기 쪽에서 금리, 우리나라 법적 최고 금리 지금 뭐 20.9%인가 그럴 텐데 한도는 나와요. 이런 데는 한도가 안 나오진 않아요.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일반 캐피탈이나 신차 캐피탈 전화해서 조회를 때리면은 한도가 6, 700, 800 나올 게, 뭐 여기 저축은행 이런 데 전화하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한 달 계산했을 때 월 불입금이 30만 원 낼게 50만 원 내는 건데, 이거를 개월수 늘리면은 당연히 월 불입금이 줄어들겠죠.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. 개월수 늘리면은 월 불입금 35에서 40 떨어지네? 요거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 이렇게 하자, 요런 생각을 해서 결국 늪에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얼추절추 중고차를 샀다. 많이들 간과한 부분이 유지비를 생각을 안 해요. 많이들 놓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동차세입니다. 자동차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자동차를 샀어. 그럼 이거에 대한 1년치 세금이 나오거든요. 100
배기량에 따라 연식에 따라 세금이 나뉘어지는데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나눠서 내는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세요. 그러니까 많이 배제를 해요.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. 이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중고차를 떠나서 신차든 뭐든 그렇습니다만은 기름만 놓고 탈 수는 없어요. 각종 오일류나 소모품, 뭐 브레이크 패드, 타이어 이런 거 소모품을 교체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타는 만큼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절대 아니거든요. 소모품은 어느 정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지만은 2, 3년, 10년 뭐 이상, 그 이상도 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,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면은 당장 당황해요, 내가.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리비 또 들어가면 모수리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느끼게 됩니다. 유지비라는 건요, 우리가 어디 대외적인 활동을 하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보면은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나오는 돈들이 있잖아요. 말 그대로 내가 자동차를 산 만큼 이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많이들 간과하고 계세요. 절대 아닙니다. 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게 자동차예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뽑기 잘못 뽑았다,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완벽한 차는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모품을 관리하면서 타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들 잘 놓치세요. 그 다음에 의외로 또 많이 들어가는 돈이, 첫 차를 사니까 막 자동차 용품 막 뿌리고 싶어요. 방향제부터 넣고 싶고, 초보 운전이니까 주부차 스티커 붙이고 막 요렇게 짜잘짜잘하다 보면 벌써 차를 샀는데 운행도 하기 전에 자동차 꾸미는 비용만 적게는 5, 6만원, 많게는 2, 30 깨집니다. 이 유지비가 벌써 엄청 비싸게 올라가는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, 제가 왜 이 영상을 촬영을 하냐면요, 뭐든지 첫 차 살 때는 여유가 있으면은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더 높은 거를 살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늘 항상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첫 차는 처음부터 좋은 차량이 아닌 조금은 낮게 보고 점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, 요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옛날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집이랑 자동차는 절대 다운그레이드가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늘 항상 차를 선택하실 때 과연 내가 사는 게 맞나 생각도 해보시고,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뭐 얼마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, 양궁카 카카오톡 채팅방에 또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면은 상담 제가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라고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니들은 형처럼 자꾸 후회한 선택하지 말아라. 형은 정말 후회 많이 했다.